800점 돌파. 무대 위는 비어 있었다. 조명은 켜졌는데 정작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카메라는 객석의 눈동자를 훑었고 MC 위 멘트마저 미세하게 떨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빈 무대라는 말이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의 이름은 별표 800점 돌파 별표였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방송 직후였다. 점수가 터졌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다.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에도 과장이 섞인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누군가 윤명선이라는 이름을 꺼냈고 동시에 빈에서 가 붙였다. 두 이름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간 순간 팬덤은 흥분했고 반대편은 의심했다. 그 점수 정말 가능한가? 빈 무대가 폭발했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빈 무대에 뭐가 있었길래? 이 논란이 기이한 이유는 하나였다. 빈 무대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무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비워둔 연출이었는지 그리고 이 미묘한 차이가 한순간에 수상한 논란으로 번지면서 결국엔 상상도 못한 곳까지 튀어올랐다. 바로 중계권이다. 1. 빈 무대라는 괴상한 단어. 그날의 공기부터 달랐다. 그날의 오프닝은 화려했다. LED는 폭포처럼 쏟아졌고 밴드 사운드는 관객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그런데 다음 순간 화면이 어두워졌다. 평소라면 조명이 들어오고 참가자가 걸어 나오고 관객이 환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대가 비어 있었다. 조명은 가운데 원형 스폿만 남기고 다 꺼졌다. 바닥의 반짝임조차 숨을 죽인 듯했고 객석의 숨소리만 들렸다.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지금 진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 순간 한 줄의 자막이 스쳐 지나갔다. 빈 무대. 딱 그 두 글자가 화면을 찔렀다. 그리고 몇 초 뒤 빈예서가 등장했다. 하지만 등장이라고 말하기엔 이상했다. 일반적인 워킹도 오프닝 포즈도 없었다. 마치 무대의 중앙이 아니라 공백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관객은 환호 대신 한 번 더 숨을 삼켰다. 그건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에 가까운 긴장이었다. 2. 800점.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뒤집는 순간. 무대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곧바로 깨달았다. 빈에서는 무대를 채우지 않았다. 오히려 비워서 더 크게 만들었다. 소리가 먼저 들어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흔들리는 대신 공기를 정확히 베어냈다. 호흡은 짧았고 음은 길었다.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고 대신 관객의 마음 속에 천천히 쌓였다. 처음엔 잘한다 였다. 두 번째엔 왜 이렇게 무섭지? 였다. 세 번째엔 이거 터지겠는데? 였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그 짧은 찰나에 스튜디오의 표정이 바뀌었다. 탄성이 아니라 정적이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전에 멈추는 그 정적. 진짜 충격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상할 만큼 차가운 침묵. 무대가 끝나자 환호가 쏟아졌다. 그 환호는 응원이 아니라 해소였다. 숨을 참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뱉어내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점수가 공개됐다. 800점 돌파. 그 순간 객석은 폭발했다. 하지만 폭발의 중심은 오히려 심사석이었다. 윤명선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이 카메라에 걸렸다. 말 한마디가 없었는데도 화면은 소리쳤다. 지금 이 점수는 그냥 점수가 아니다. 3. 수상 논란의 불씨. 칭찬이 너무 컸고 숫자가 너무 높았다. 논란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누군가가 던진 한 문장. 이건 좀 수상한데?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하필 빈 무대였는지. 왜 그 연출이 갑자기 등장했는지. 왜 점수가 그 정도로 튀었는지. 그리고 왜 윤명선의 반응이 묘하게 의미심장했는지. 옹호하는 쪽은 말했다. 빈 무대는 연출이다. 실력으로 찢었다. 의심하는 쪽은 받아쳤다. 연출이 과하다. 점수가 지나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무대, 누가 기획했지? 저 연출, 저 음악 편곡, 저 카메라 동선, 누가 소유하지? 누군가가 중계권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보통 무대 논쟁은 팬덤 싸움으로 끝난다. 하지만 중계권이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돈과 권리의 문제로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4. 중계권으로 번진 이유. 무대는 콘텐츠가 아니라 자산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방송에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무대는 곧 콘텐츠이고, 콘텐츠는 유통되고, 유통은 권리로 바뀐다. 다시 말해, 빈 무대가 특별한 연출로 기록되면 그 장면은 클립으로 팔리고, 재편집되고, 해외로 나가고, 플랫폼에 올라가고, 광고와 결합한다. 그 과정에서 핵심은 하나다. 누가 그 장면의 권리를 갖느냐. 바로 그 지점에서 수상이라는 단어는 더 위험해졌다. 단순히 점수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권리와 이해관계가 얽힌 게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논란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800점 돌파라는 헤드라인은 너무 강력했다. 사람들은 영상을 찾고 짤을 만들고 반응을 캡처하고 해석을 붙인다. 그 순간부터 무대는 독자적인 생명체가 된다. 오, 반전, 빈 무대는 비어있던 게 아니라 가득 찼던 것일지도 모른다. 논란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본질을 놓친다. 빈예서가 보여준 건 화려한 장식도 거대한 세트도 아니었다. 그날 무대가 강했던 이유는 오히려 빈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객은 그 빈틈에 감정을 채웠고, 카메라는 그 빈틈을 확대했고, 심사위원은 그 빈틈에서 가능성을 봤다. 즉, 빈 무대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관객이 함께 완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800점은 과장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납득이 되는 숫자로 변한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은 대개 가장 성공한 장면이다. 논란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곧 화제성이 되고 화제성이 곧 영향력이 된다. 어쩌면 누군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무대는 논란을 타고 더 멀리 간다. 6. 마지막 장면. 윤명선의 한마디가 불을 지폈다. 모든 것이 정리될 것 같던 순간 윤명선이 입을 열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한다. 어떤 이는 무대가 비었는데도 가득 찼다고 들었고, 어떤 이는 점수는 결과일 뿐이라고 들었다. 또 어떤 이는 이건 시작이라는 뉘앙스를 들었다고 했다. 중요한 건 문장이 아니라 온도였다. 그 한마디는 논란을 진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만들었다. 봐, 뭔가 있잖아. 아니, 그냥 감탄한 거잖아. 그럼 왜 그렇게 말했겠어? 그래서 더 대단한 거지. 사람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본다. 프레임을 멈추고 표정을 확대하고 박자 하나를 뜯어 분석한다. 누군가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빈 무대는 정말로 폭발한다.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7. 800점은 숫자가 아니라 전쟁의 신호탄이다. 800점 돌파라는 문장은 달콤하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씁쓸한 그림자가 있다.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지고 의심은 깊어진다. 특히 그 숫자가 예상 밖이라면 더 그렇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날 빈예서의 무대는 비어 있었지만 비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순이야말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싸우고 집착하는 이유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정말 수상했을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재능이 너무 빨리 폭발했을 뿐일까? 다음 무대가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숨을 죽인 채 빈 무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논란이든 찬사든 이 무대는 이미 중계권까지 흔들 만큼 커져버렸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